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기계공학부의 이수영입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언어 모델 그리고 에이전틱 AI 쪽에 저희가 최근에 좀 재미있게 하고 있는 연구들, 그 중에서 특히 공학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메인 특화 언어 모델 쪽을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발표에 앞서 저희 소개를 먼저 드리면요. 일단 저는 기계인공지능 쪽을 전공을 했고요. 해서 구체적으로는 AI를 바탕으로 어떤 이제 물리적 현상을 이해하거나 아니면 한계를 극복하는 연구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부터는 중앙대학교에 와서 산업인공지능 연구실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기존에 했던 거를 이제 더 확장해서 다양한 공학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공지능 기술들을 연구하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강연에서 잘 설명해 주신 만큼 주요 개념 설명은 좀 이제 개념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먼저 이 에이전틱 AI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단편적으로 AI 기반의 예측을 한다든지 디시전 메이킹을 한다 했을 때 그것을 넘어서 어떠한 이제 목표가 정해졌을 때 보다 자율화된 형태의 AI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 에이전틱 AI가 반드시 언어 모델 기반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제 논리나 사고를 표현하는 이 언어라는 체계가 굉장히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많은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대한 이제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이 언어라고 하는 매개가 가지는 맥락이라든지 지식을 잘 내재화하는 언어 모델이 잘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범용적인 상황에서 이 언어 모델이 리즈닝을 하고 어떤 액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서 기술 고도화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라보는 뷰는 어떠한 정확성이라든지 물리적인 어떤 정합성, 그리고 또는 어떤 이제 도메인 스페시픽한 리즈닝이 필요로 하는 어떤 공학 문제 해결에 있어서 범용적인 언어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 문제 해결에 적용하기에는 한계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순 텍스트 데이터를 많이 학습을 하는 것을 넘어서 이러한 엔지니어링 챌린지를 저희가 해결하기 위한 도메인 특화의 언어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제 공학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이 언어 모델의 범용성보다는 어떤 공학적인 특화성 또는 특수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큰 범주에서 이 엔지니어링 파이프라인을 저희가 분류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디자인 앤 매니팩처링, 모니터링 애널리시스의 쪽에서 저희가 연구했던 것을 하나하나씩 단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언어 모델 핀 최적화 부분이고요. 오전 세션에서 이제 물리 기반 인공지능 세션을 저도 굉장히 재밌게 들었는데, 여기서 저희가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새로운 알고리즘이라든지 학습 스킴이 아니고 이 핀의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핀의 어떤 최적화 또는 어떤 수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이미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어떤 이제 최적화의 관점에서 파라미터의 디자인 초이스의 민감성이라든지 아니면 수월한 학습을 위한 학습 가이드를 제시하는 문헌들도 꽤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렴을 개선하거나 최적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전히 많은 연구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 보다 어떤 자율화된 형태의 AI 어떤 에이전트가 필요하겠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는 핀 옵티미제이션 에이전트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먼저 이제 저희가 풀고자 하는 내용을 프롬프트 형태로 입력을 주게 되면 유저와 에이전트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디파인하기 위한 세부 사항들을 정해나가는 과정이 먼저 이제 수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정말로 유저가 정의한 어떤 문제 상황이 잘 정의가 되었는지, 아니면 또는 뭐 unknown 컨디션이라든지 아니면 모호한 것은 없는지를 클래리피케이션 하는 에이전트가 두 번째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 핀의 모델링이라든지 학습을 하기 위한 코드를 쭉 제너레이션 하는 코더 에이전트가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이 하이퍼 파라미터 서치를 하는 옵티마이저 에이전트가 위치를 하게 되고, 여기서 저희는 우선적으로는 베이지안 최적화를 먼저 채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봤을 때 가장 왼편에서 저희가 풀고 싶은 문제를 프롬프트 형태로 넣었을 때 이 에이전트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최적화된 어떤 결과를 아웃풋으로 내는 이런 어떤 토익 example을 저희가 풀어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거에 이제 트래젝토리를 봤을 때 어떠한 그 베이지안 최적화 기반의 서로게이트 모델과 애퀴지션 펑션 기반으로 탐색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이제 2D 정상 상태의 비합축성 유동의 문제이지만 여기서 잘 최적화 과정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비교를 위해서 GPT-4 모델로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GPT-4 모델을 가지고 핀을 아마 돌려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중간에 클래리피케이션이라든지 코드를 제너레이션 할 때 트러블 슈팅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수정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에도 결과론적으로는 최적화 과정이 유의미하게 일어나고 있진 않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 각 스텝의 컨비네이션 셋을 이 GPT-4 모델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리즈닝을 보면 여기 이렇게 세 개의 예시가 나와 있는데 저희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알고 보니 그럴듯한 어떤 틀린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듯한 어떤 제그드 리즈닝의 어떤 결과를 내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래젝토리로 한번 보시면 GPT 모델은 이게 이제 이 실험이 점점점 진행이 되면서 각 하이퍼 파라미터 셋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가까워져야 되는 2D의 인베딩 스페이스는 여기에 있다라고 봤을 때 어떤 이쪽으로 저희가 수렴이 되지 못하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반면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익스플로이테이션과 익스플로레이션을 조금은 이제 조정을 하지만 결국엔 최적화 점에 좀 가까워지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조금 더 다른 예시를 한번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기존에 물리정보신경망을 기반으로 연구를 하고 있던 히스프레딩 문제를 여기에다가 한번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사진은 저희가 이제 히스프레딩 3D에서 히스프레딩 문제인데 이게 이제 전력 반도체라든지 소자가 작동할 때 국소 영역의 핫스팟을 저희가 막기 위해서 이 열 확산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칩에 다른 연료속을 가지게 되고 여기서 어떤 thin copper layer라든지 어떤 material layer를 거쳐서 상부에 칩이 위치했을 때 열분포와 밑에 컨벡션이 일어나는 쪽에 열분포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최적화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저희는 생각을 했던 게 정말로 최적화를 할 때 베이지안 최적화라든지 이런 시스테매틱한 방법을 쓸까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물론 요거는 비단 핀뿐만 아니고 좀 더 제너럴하게는 딥러닝 모델이나 딥뉴럴 네트워크를 최적화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나이브하면서도 가장 최선의 방법은 휴리스틱 서치, 즉 매뉴얼 서치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교수님들께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학생분들의 워크스페이스를 가보면 이렇게 굉장히 눈물겹게 최적화를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우스갯소리로는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아니고 그레듀에이트 디센트다 라고 이야기도 하곤 하는데요. 물론 이 과정이 사실은 토털리 랜덤한 프로세스는 아닙니다. 초반에 랜덤한 프로세스에 조금은 의존을 할 수도 있고 문헌에서 나온 값들을 저희가 참조를 할 수도 있고 자기의 직관에 따를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이제 각각의 실험들을 보면서 저희가 결과 분석을 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널리지라든지 직관을 가지고 최적화를 해나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좀 재밌는 아이디어를 냈던 게 이 히스프레딩 문제를 수개월 동안 풀어왔던 저희 연구실 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연구실 외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연구실 내부에는 그 학생만큼 이 문제를 잘하는 학생은 없을 겁니다. 그 학생의 워크스페이스를 보시면 굉장히 많은 노트북들, 주피터 노트북으로 예를 들면 실험들이 있고 각각의 결과,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나름대로의 분석,
그리고 그 다음에 액션을 했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학생이 했던 노트북 결과를 바탕으로 얘네들을 전부 다 저희가 어노테이션을 시켜서 얘를 저희가 랭귀지 모델에 임베딩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해당 학생의 휴리스틱한 프라이어를 임베딩 시키는 에이전트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각 파라미터, 하이퍼 파라미터 셋에 대해서 결과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 학생이 어떤 리즈닝을 했고, 뭐 예를 들면 그레디언트 익스플로딩이 일어난 것 같아서 뭐 이런 식의 리즈닝을 했고, 그래서 뭐 레이어의 개수를 늘리고 러닝 레이트는 줄였다라고 하는 어떤 임베디드된 너리지를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해당 결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리즈닝 플러스 액션 모델을 휴먼의 프라이어를 반영해서 저희는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칩 2개짜리를 했으니까 언신 케이스, 칩이 3개고 연료 속도 다른 케이스에 대해서 적어도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 문제를 풀어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파인 튜닝해서 만든 랭귀지 모델한테 각각의 실험 결과를 보면 각각의 스텝에 대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리즈닝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액션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추론 결과를 저희가 내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저희가 재밌는 옵티미제이션 게임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서 여기 첫 번째 두 학생은 저희 연구실에 합류한 지 얼마 안 된 학부생들입니다. 지금 발표를 듣고 있겠지만 네, 미안하지만 익명으로 했기 때문에 네, 보시면 20번의 각기 다른 하이퍼 파라미터 셋을 가지고 저희가 최적화 해보라고 했을 때 뭐 열심히 한 것 같지만 저희가 최선의 결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밑으로 떨어질수록 저희가 좋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서 제가 좀 더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좀 반성을 하게 되었고요. 다음은 베이지안,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베이지안 서치를 바탕으로 했을 때도 어느 정도 내려가다가 한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반면 뿌듯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 문제를 풀어보지 않았던, 하지만 대학원생한테 맡기니까 10번 만에 찾아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베디드 된 랭귀지 모델, 파인 튜닝 된 랭귀지 모델이 5번 만에 찾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값들을 비교해봐도 여기 굉장히 그라운드 트루스랑 굉장히 유사한 결과를 굉장히 빨리 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좀 흥미로운 예시이긴 하지만 제가 찾을 수 있는 의의는 어떤 리즈닝 플러스 액션을 저희가 임베드먼트를 해서 어떠한 최적점에 도달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토익 엑젬플로 저희가 확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디자인 앤 매니팩처링 쪽에 저희가 풀어본 문제이고요. 저희의 모티베이션은 이 논문에서 시작을 하는데 저희가 LLM 쪽에 밴딩 벤치 프로블럼이라 해서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상용 툴, 상용 언어 모델한테 가상 자판기 운영을 맡겨본 겁니다. 해서 뭐 재고 관리부터 뭐 판매, 그 다음에 뭐 발주 이런 것들을 맡겨봤을 때 얼마나 수익을 내는지를 맡겨본 건데 여기서 넘길 게 아니고 저희는 엔지니어링 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어떤 공학적인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설계와 사실 연관이 많이 있는 manufacturing cost라든지 어떤 preference를 같이 반영해서 최종 결과물을 내고 싶다라는 어떤 이제 그 방향으로 좀 확장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멀티 에이전트를 이제 시스템을 만든 것은 다음과 같은데 일단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예시가 무엇일까 이제 생각하다가 자동차의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저가 프롬프트로 예를 들면 스포츠카를 뭐 드래그 코에피션트를 뭐 얼마 정도 해서 디자인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제시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디자인 디파트먼트에서는 먼저 디자인 에이전트가 이 프롬프트를 가이드 해서 어떤 이제 디자인 캔디데이트를 생성을 하게 되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일단은 빠른 이밸루에이션을 하기 위해서 서로게이트 모델로 한번 검증을 해서 셀렉션을 하게 되고요. 중간에 디맨드 에이전트는 뭐냐면 툴 콜링 에이전트인데 저희가 뭐 예를 들면 20개 중에서 5개 정도를 선정을 했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어떤 다수의 사용자의 어떤 피드백을 받아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만 저희가 고르고 싶었던 거고요.
하나가 골라지면 그다음에 Manufacturing Department에서는 어떤 이제 프로덕션을 위해 제반되는 어떤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중간에 필요한 정보들을 리트리브하는 에이전트로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디자인 쪽은 저희가 디퓨전 모델을 새로 만들었고요. 해서 이 2D 이미지의 어떤 그 자동차 디자인에 대해서 차종, 그 다음에 차의 느낌, 그 다음에 공기역학적인 성능을 저희가 잘 컨디셔닝을 해서 디퓨전 프로세스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바탕으로 서로게이트 모델로 일단은 몇 개를 이제 선택하는 쪽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예를 들면 뭐 클래식 세단, 뭐 스포티 스포츠카, 다이나믹 SUV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저희가 왼쪽의 컬럼은 이제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인 반면에 오른쪽에 저희가 생성한 멀티플 캔디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트랑 잘 얼라인이 된 다양한 어떤 설계안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것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디맨드 에이전트는 레딧 API를 저희가 콜링을 하게 됩니다. 해서 물론 완전히 오픈해서 하고 싶었는데 이게 공개 채널에 하려면 이게 블락이 돼서 저희 연구실 내부의 한정으로 해서 레딧 API에 어떤 이 셀렉티드된 디자인을 올리고 연구실 인원들이 투표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정보를 가져와서 하나를 저희가 셀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덕션 에이전트는 저희가 이제 실제로 파인튜닝, 리즈닝 앤 액션을 할 수 있는 모델을 파인튜닝을 시켰는데 그 이유는 이 코스트에 들어가는 어떤 레이버 코스트, 머티리얼 코스트, 그 다음에 매니팩처링 코스트에 대해서 굉장히 다단계의 체인 오브 소트가 필요한데 어떤 상용 언어 모델을 막 퓨샷 엔지니어링 한다든지 했을 때 저희가 원하는 성능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에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프리트레인드 모델과 그 다음에 로우 랭크 어댑테이션 모델 방법을 같이 사용을 해서 파인 튜닝을 시켰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레이버 코스트에 대해서 전체 프로덕션 일드라든지 타겟 퀀티티, 뭐 워킹 아워, 뭐 오버타임 페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얘가 플랜을 하고 이런 이제 순서대로 추론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머티리얼 코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원자재 가격이 실시간으로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을 저희가 가져올 수는 없고 이 서치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URL의 중요도에 따라서 저희가 얘를 소팅을 해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실시간으로 원자재 가격을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프로덕션 코스트는 다음과 같이 저희가 그 어떤 4개의 공정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각 공정의 어떤 유닛 프라이스랑 뭐 중요도 정도의 정보를 사실은 외부에 저희가 액세서블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냥 가정을 해서 해당 정보를 내부의 어떤 기밀 문서라고 가정을 하고 이러한 문서에서 레그를 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여기서 가져오는 식으로 일단 밸리데이션을 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결과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현한 것들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유저가 프롬프트를 이제 넣게 되면 이 디자인 에이전트와 이밸리에이션 에이전트를 통해서 생성된 디자인과 그 다음에 이밸리에이티드 된 디자인을 선택을 하고 툴 콜링을 통해서 제한된 시간 안에 어떤 피드백을 저희가 받아서 하나를 딱 고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연결되어 있는 저희가 미리 유저가 정해줘야 되는 정보들을 먼저 물어보게 되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정보를 주지 않으면 임의로 그냥 세팅해서 계산을 하게 되고요. 레이블 코스트나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뭐 머티리얼 코스트, 매니팩처링 코스트 이런 것들을 쭉 멀티 스텝의 체인 오브 소트로 추론을 해서 그 최종적으로 결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하나 따져봤을 때 잘 계산이 정확하게 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상용 뭐 챗 GPT나 제미나이 모델들도 저희가 같이 이제 비교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제너럴한 답변 정도만 주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저희가 퓨샷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한다 하더라도 계산에서 실수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다양한 어떤 뭐 에러들이 발견이 돼서 저희가 여기 결과에는 넣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밸리에이션은 디자인과 매니팩처링을 같이 심리스로 저희가 커플링을 시켜서 에이전틱 LM을 만든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언어 모델 기반의 신호 분석이고요. 이 연구를 시작했던 거의 가정은 저희가 언어 모델이 사실은 어떤 단어 또는 문장을 처리하기 위한 모델인데 사실 얘네들은 다 시퀀스 데이터이거든요. 그러면 꼭 굳이 문장이나 단어 말고 또 다른 시퀀스에도 적합한 방법이 있겠다라고 하는 가정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뭐 신호 처리라든지 통계적인 방법, 기계학습적인 방법으로 다양하게 연구가 많이 되어 왔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면 신호를 보고 분류를 한다든지 이상치를 탐지한다든지 하는 것은 싱글 오브젝트 프로블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던 관점은 이것들에 더해서 어떠한 신호에 대한 어떤 예측뿐만 아니고 그거에 대한 해석과 어떤 신호 맥락으로부터 이것들이 결과가 왔는지까지 익스플레네이션 할 수 있으려면 프롬프트 형태로 저희가 학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어노멀리 디텍션을 예시로 보면 기존에는 이런 뭐 포인트 어노멀리나 뭐 컨텍스추얼 어노멀리 이런 것들을 저희가 탐지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통계적인 방법이나 데이터 기반의 방법을 썼다면 저희가 앞으로 증강돼서 하고 싶은 것들은 어디가 탐지 결과인지 뿐만 아니고 이에 대한 익스플레네이션까지 같이 주는 이게 신호가 특성이 어떻고 그래서 뭐 때문에 이게 이상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차용한 가장 대표적인 접근 방법은 디퓨전 기반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선 이제 디자인 에이전트에서도 디퓨전 모델이 나오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디퓨전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지로 예시를 들어보면 어떤 아이소트로픽한 노이즈로부터 노이즈를 점진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확률적 생성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 디스트리뷰션 샘플링 방법이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랭귀지 모델은 기본적으로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을 따릅니다. 그래서 다음 토큰을 예측하고 그 다음에 또 예측하고 이런 식인데 저희가 전체 신호 맥락을 바탕으로 이상치를 탐지하고 이런 목적에 대해서는 이런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한 방법이 앞에서 만약에 예측이 잘못됐다면 그 오류가 그대로 뒤로 전파가 되기 때문에 얘를 저희가 랭귀지에 맞게끔 설계를 해서 디자인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퓨전 프로세스를 랭귀지에 맞게 하는데 여기서의 특징은 저희가 아이소트로픽한 어떤 노이즈가 아닌 마스킹을 씌운 어떤 프롬프트로부터 확률적으로 그 마스크를 어떻게 벗겨내야 되는지를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왼쪽에는 해당 시그널의 어떤 특성을 잘 임베딩하기 위한 이런 이제 패스웨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뭐 굉장히 단순한 예시이지만 이런 신호와 예를 들면 기본 시그널에 대해서 뭐 이상치를 찾아주고 익스플레네이션을 해줘라고 하는 프롬프트를 입력으로 하면 저희가 사실 이 모델은 저희가 스크래치부터 저희가 만들고 그 다음에 학습을 했는데 저희 모델의 학습 과정이 이런 식으로 가장 확률이 높은 것부터 글로벌한 패션에서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토 리그레시브한 모델보다 어떤 전반적인 맥락을 보고 결과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결과를 보시면 저희가 GPT-5랑 비교를 했습니다. 사실은 GPT-4 모델이랑 저희가 다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 저희가 자료 제출 며칠 전에 한 2, 3일 전에 GPT-5가 나와서 이것들을 바꾸느라 좀 학생들이 고생을 했는데요. 물론 얘가 이제 급격하게 이렇게 다운이 된다든지 이런 포인트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신호 처리 방법으로도 잘 찾습니다. 해서 GPT랑 저희 모델들 다 잘 찾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저희 모델은 이거에 플러스 어떤 맥락으로 얘가 이상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는지 익스플레네이션을 같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끝내려고 했지만 너무 쉬운 걸 푼 것 같다. 굳이 뭐 랭귀지 디퓨전 이런 거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사실 지울 수가 없어서 좀 더 어려운 걸 풀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케이오틱한 비헤이비어를 갖는 non-trivial한 어노멀리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어노멀리 딕션을 해보자라는 걸로 이제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어떤 intrinsic dynamics를 갖는 맥키글레스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신호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이 타임 딜레이에 디펜던트한 어떤 신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시면 왼쪽을 보시면 이 신호에서 저희가 눈으로 봤을 때 어디가 이상인지 사실 분간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중간중간에 저희가 의도적으로 이 위상 공간에서 어트랙터를 벗어나는 어떤 뭐 잡음이라든지 퍼터베이션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런 의도적으로 그 어트랙터를 벗어나는 신호들을 저희가 편집해서 끼워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얘를 바탕으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어떤 시그널과 프롬프트를 뭐 잘 파인 튜닝해서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해 보기로는 저희가 그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프리-트레인드 된 어떤 모델들을 백본으로 삼아서 도메인에 맞게 포스트 트레이닝을 거치는 과정인데 이때 지금 나와 있는 대부분의 거의 모든 상용 LLM들이 이 시그널에 대한 토크나이제이션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 토크나이제이션이라는 과정은 인풋되는 입력이 어떤 모델이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맥락적으로 고차원의 벡터를 인베딩하는 과정인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실험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신호 자체를 저희가 파일로 GPT에 올리는 것보다 이미지로 캡처해서 올리는 게 성능이 더 좋습니다. 그만큼 신호 자체의 토크나이제이션이 거의 없다라고 해도 무방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잘 풀기 위해서 이 어떤 이제 비선형 동력학적인 신호를 두 개로 저희가 디컴포즈해서 봤습니다. 하나는 다이나믹스 패스웨이라 그래서 이 신호에서 저희가 추출할 수 있는 통계적 특성뿐만 아니고 뭐 위상 공간에서의 코릴레이션 디멘전이나 라프노프 익스포넨트, 퍼뮤테이션 엔트로피 이런 것들을 뽑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그널 패스웨이는 저희가 로컬하면서도 글로벌한 특징을 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멀티 패칭한 트랜스포머를 저희가 학습을 시켜서 여기서 피처를 뽑게 되고 그러면 결국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뽑히는 피처가 우리가 신호가 담고 있는 맥락적인 어떤 벡터를 잘 인베딩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둘을 저희가 크로스 어텐션을 통해서 이 둘의 상관관계를 잘 학습하게끔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로우 랭크 어댑테이션을 엔드 투 엔드로 파인 튜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SDAT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제안을 하였고요. 결과를 보시면 예를 들면 이렇게 빨갛게 마스킹 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가 의도적으로 넣었던 어노멀리 포인트라고 보면 GPT-5한테 찾아보라고 하면은 잘 못 맞춥니다. 네. 어떻게 찾는지 한번 띵킹 과정을 봤더니 저희가 매키글래스 신호라고 하는 정보도 다 주고 했는데도 이 GPT-5 모델은 뭐 IQR 메소드나 데비에이션 기반의 메소드를 통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찾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너무 이제 그 트리비얼한 솔루션이 아니기 때문에 찾는 것에 실패를 하고 있고요. 저희 모델은 잘 찾고 오버랩을 하게 돼도 굉장히 이사도가 높게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개짜리일 때랑 3개짜리일 때도 저희 모델이 잘 언싱 케이스에 대해서 잘 찾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그널과 프롬프트를 가지고 뭔가 인터랙션을 하고 있는데 또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심볼릭 리그레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센서를 가지고 데이터를 계측을 한다 했을 때 저희가 계측하고 나서 하고 싶은 거는 보통은 모델링을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신호의 데이터로부터 어떤 수식을 저희가 매핑하는 심볼릭 리그레션을 풀기로 했고 이때 이 수식 자체도 어떻게 보면 단어나 문장의 조합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절한 예시다라고 생각을 하였고요. 그러면 나이브한 어프로치는 시그널 투 이퀘이션 1대1로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 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학습된 건 잘 맞추지만 학습하지 않은 것은 다 틀립니다. 네.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결국엔 저희가 1대1 대응이 아닌 거를 1대1로 너무 제약을 하려다 보니까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게 2페이즈로 먼저 코어스한 어떤 수식의 스켈레톤 정도만 저희가 예측을 한 다음에 예측을 하는 모델을 파인튜닝 시키고 거기서 빔 서치를 통해서 여러 개의 캔디데이트를 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어떤 개수라든지 상수 텀들을 어떤 이터레이션을 거쳐서 잔차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2페이즈로 진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본 시그널과 그라운드 트루스에 대해서 저희 모델과 GPT-5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잘 맞고 익스트라폴레이션 하더라도 물론 어느 수준에서는 굉장히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GPT-5에 비해서는 트렌드를 어느 정도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노이즈가 추가되었을 때도 보면 굉장히 고주파적인 성분은 못 잡지만 어떤 디노이즈의 형태의 어떤 수식을 저희가 예측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반면 GPT-5는 조금 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어떤 시퀀셜한 피처를 언어가 아닌 신호로 확장해서 언어 모델 기반의 신호를 학습하고 모델링을 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서머리를 하면 이렇게 세 가지를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저희가 각기 다른 문제를 풀었지만 추후에는 이것들을 바탕으로 각각의 서브 태스크에 특화된 것들을 해서 심리스하게 인티그레이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떤 어프로치를 저희가 조사를 해보았을 때 어떠한 언어 모델 또는 이제 에이전틱 AI가 엔지니어링 태스크에 대해서도 점차 확장되고 있는 추세라는 거는 저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의 문헌들을 보더라도 어떤 시뮬레이션 오토메이션, CAD to 코드, 프로세스 플래닝, 멀티모달 컨트롤 등등에 대해서 물론 반복적인 업무에 대한 자동화 정도로 시작을 했지만 점차 자율화된 결정 시스템으로,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조금씩 확장되는 초기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 주관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연구를 이것저것 해보다 보니까 진짜 풀고자 하는 게 언어 모델 기반의 솔루션을 필요로 하는지 저희가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러한 Language Models in Engineering 분야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제 주관적인 견해를 좀 나눠볼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존에 또는 지금의 경우에는 상용 언어 모델을 범용적인 언어 모델을 가져와 가지고 잘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조금의 파인튜닝을 거쳐서 특화된 어떤 모델들을 파인튜닝 시키는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물론 그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만 제가 바라보는 뷰는 어떤 저희가 풀고자 하는 공학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해지고 커질수록 저희가 이 어떤 엔지니어링 분야에 특화된 파운데이션 모델로 훨씬 더 딥다이브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불과 몇 년 전에 저희가 예를 들면 오브젝트 디텍션 쪽을 생각을 해보시면 욜로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나왔고 그거를 각 문제에 잘 가져다 썼는데 한계가 보이다 보니까 각 문제의 욜로의 내부를 보게 되었고 다양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식으로 갔잖아요. 제 생각에도 이런 엔지니어링 분야의 파운데이션 모델 쪽으로 좀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거는 굉장한 리소스가 많이 필요로 합니다. 해서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은 없고요. 해서 다양한 기관들이 협업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다른 뷰로는 저희가 이제 굉장히 거대 언어 모델, 671 빌리언 정도 되는 어떤 언어 모델만큼의 사이즈가 필요할까라는 의문점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왜냐면 저희 그 공학적인 문제의 특수성 때문에 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것들은 전체 큰 범용 모델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스몰 랭귀지 모델의 컬렉션을 잘 각각을 만들고 잘 인티그레이션 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제 생각뿐만 아니고 최근에 엔비디아에서도 Small Language Models are the future of agentic AI라고 하는 논문이 나와서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치면서 LLM을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이제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 러닝 프로세스를 좀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해서 해당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를 바탕으로 좋은 연구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